네, 안녕하세요. 태양갑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비중한 급전 발전기 제어 서비스 또는 모듈이나 인버터 그리고 리파워링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이거죠. 비중한 급전 발전기, 자발전 유연성 제공 서비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개통 차단하는 발전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걸 다른 모든 발전소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야 개통에 문제가 안 생긴다. 얼마 전에도 개통관리변전소 문제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통에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개통에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개통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비중항 서비스가 뭡니까? 중앙급전 발전기랑 비중앙 급전 발전기가 나뉘는데 중앙 급전 발전기는 설비 용량이 20메가 초과하는 발전소 그리고 의무적으로 입찰 발전 급전 지시를 준수하는 의무가 있는 발전소들이고 비중항 발전기가 저희 같은 발전 사업자들 20메가 이하의 급전 지시에 불가능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불가능한 발전기들을 얘기를 하는데 어, 실질적으로 시행령이 나와봐야 합니다. 지금 요것만 가지고는 대략적으로 뭉뚱그려서 어디가 어떻게 적용을 받고 어떤 발전소들이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이 부분이 좀 명확해질 것 같고 조금 답답한 건 사실 우리나라에 개통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별로 또는 발전기별로 전력 통제 시스템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발전들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개통 문제가 있는 건 거의 이렇게 서부 화력 발전소 아니면 이 남쪽 그리고 이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모여 있죠. 이쪽에도 화력 발전소가 모여 있고 이런 전력들이 서울 집중으로 서울 경기권으로 들어가면서 이 개통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발전 사업자, 태양광 사업자들만 피해를 조금 보는 게 아닌가라고 싶은 생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고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충분한 고민이 되었나? 라는 것들이 조금 문제죠. 이렇게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급한 내용들만 바로바로 적용을 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발전 사업자에게 개통을 주지 않겠다라는 정책도 그렇고 지금 아리백으로 다 넘어가는 시장에서 RPS 정책이 어차피 올해까지만 운영이 될 걸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리백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국내의 아리백 물량들을 갖고 싶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개통 여유가 없으면 사실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발전 원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경상북도, 충남의 대규모 화력발전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 지역에도 좀 있고 전라도 지역 전국에서 발전을 한 게 결국엔 서울 경기 쪽으로 소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력의 시도별 용도별 사용량이거든요. 서울 경기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개통에 부담이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왜 화력발전소는 이쪽에만 지어서 이쪽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느냐? 왜 원자력 발전소는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고민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생산을 해서 어떻게 소비되고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 당장 급한 정책들을 급하게 막느라 이런저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모듈 탄소인증제 얘기를 해볼까요? 모듈 탄소인증제가 RPS 제도 하에서 장기거래 계약 입찰을 하는데 입찰 가격들이 달라지는 것들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탄소 등급을 더 좋은 등급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산이 300원에 들어올 때 국산 제품들을 600원대에 막 판매를 하면서 그래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전기를 이렇게 생산을 한 전기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국산 제품들을 사용해라라는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입찰이 미달이게 되면서 국산 400원에 산 사람이나 중국산을 300원에 산 사람이나 똑같은 가격에 전기가 판매가 됩니다. 잘 모르는 정보가 조금 늦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 거죠. 국산 제품들을 사용을 한 사람들이 되려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어떻게 조율을 해갈 것이다라는 것들이 없어요. 아리백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아리백 시장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모듈이
가격들이 많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산 무등급 200원짜리를 사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과 아니면 국산 1등급 제품들을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아리백 시장에서 이건 국산 제품들을 사용한 전기니까 1메가당 더 비싸. 이건 중국산 제품을 사용해서 생산한 전기니까 1메가가 더 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리뉴얼블 에너지 100%,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을 해서 소비를 하는 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 취지와도 맞지 않고 그 취지와 맞지 않는데 또 아리백 시장에서 내가 생산한 전기를 그냥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전의 개통을 사용을 해서 그 개통을 사용하는 가장 가까운 데서 소비가 되고 우리는 그 생재생에너지 공급하는 물량에 대한 비용들을 지불을 하면서 우리가 그 전기를 막바로 사용하는 정말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스템 속에서 손괴전 문제가 이렇게 난다. 그리고 개통 문제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국내의 탄소인증제 제도적인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제도가 보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계속 일시적인 제도 보완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자들은 혼란을 가질 수가 없죠. 제가 작년에도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돈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 돈 버는 사업입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력가 상한제, 상한가 규제를 그냥 때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제도가 바뀌어서 RPS, S&P 이상 나오는 금액들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금부터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소들은 그 비용 이상 줄 수 없어 라고 한다는 것들. 결과적으로는 법, 제도와 규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사업자의 수익성도 그것에 따라서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가져오던 매출이 400만 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야, 너희들은 350만 원밖에 못 주겠어. 아니면 400만 원에서 20만 원은 바로 우리가 또 가져가서 다른 데 써야 되겠어. 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게 제도적인 입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이걸 되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태양광 설비를 하는데 돈을 보태준다던가 제도적으로 비용들을 낮춰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RPS 사업 하에서는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서남권에 있는 대규모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중국계 원자력 기반 자회사가 들어와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국내의 발전소를 이루고 있다. 이런 건 비중항이 아니라 중앙전력이죠. 그런데 그런 데들도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전력 상업의 전력 계획에 따라서 발전 설비가 건설이 되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많은 비용들을 보전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전기 요금으로. 그런데 신재생 RPS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을 시키면서 대규모 발전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어느 일정 부분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참여함으로써 환경에 기여를 해라 이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대규모 화력발전소에서 환경오염을 엄청나게 시키는 것들이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비용들을 국민 모두에게 나눠주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형평성에 맞게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근본적인 문제들까지 참여가 돼야 되는 거죠. 또는 과연 서울 경기권에서 전기가 전부 다 소모가 되는데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서울 경기권까지 가져가면서 소모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되면 서울 경기권의 대규모 발전 사업들을 또는 대규모 신재생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고 세세하게 꼼꼼하게 정책 기반을 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불만을 일으키고 누군가는 갑자기 사업적인 규제를 정통으로 맞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개통관리변전소의 문제나 아니면 비중앙급여의 급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지만 하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의견을 준다고 해서 그걸 다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실행을 할 거야.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꼼꼼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는 되려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피해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지금 정책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RPS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리백 시장은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 모듈이랑 인버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인증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회사들도 재고를 되게 많이 쌓아놓은 상태예요. 국내 같은 경우도 한화가 진천에 큰 공장이 있는데 미국 가서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국내의 산업을 육성을 하려면 국내의 기술을 개발을 하고 국내 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15년 전에 건설된 것들, 모듈 인버터 문제 생기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럼 모듈 교체해서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정책상 그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년 전에, 16년, 18년 전에 설비한 설비들도 그대로 꾸준히 길게 유지를 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003년에 처음 준공된 발전소의 모듈은 80W였고요. 2006년에 180W 정도 급으로 들어왔다가 2020년 이전에 200에서 220W, 그런 것들이 지금은 700W가 나옵니다. 물론 모듈 면적이 똑같지는 않아요. 모듈 크기가 조금씩 더 커졌지만 200W를 700W로 바꿨을 때 설비를 늘릴 수 있는 장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10년, 15년 지난 발전소들이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은 시스템을 변경을 해야 되는 욕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죠.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발전소 중에 한 군데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모듈이 문제가 되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어렵게 구해서 교체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모듈을 전부 다 교체를 해놓고 시스템적으로도 한 15년 지나면 개통이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많아요. 안전관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지만 사실 꼼꼼하게 보지 않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발전소 같은 경우도 인버터에 있는 채널 하나가 그냥 죽어 있었는데 언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초창기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전관리자분들이 파악을 못했었죠. 그러다가 요 앞전에 저희가 점검하면서 확인을 해서 개통도 살려놓고 이제 스트링 쪽 문제도 살려놨는데, 인버터에 요즘엔 접속반에 안 들어가고 인버터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발전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전압전류가 제대로 나오는지 스트링별 전압전류 값을 가끔은 체크를 해줘야 된다. 중간에 끊겨서 전류가 아예 안 나오는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노후화된 발전소도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모듈 교체하고 시스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통상 뭐 단락이 된 데가 없는지 휴지가 나간 데가 없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면서 최대한 오래 유지를 해야 된다. 여기 같은 경우도 FIT가 끝난 발전소입니다. 그러면 SMP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발전소가 열흘 전에 인버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열흘 전에 인버터가 고장이 났고 그걸 저희가 AS 신청을 했거든요. 주말에 거쳐서 주말이 지나자마자 지난주 월요일날 AS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인버터를 지금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 인버터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들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링 인버터가 아니라 센트럴 인버터, 큰 인버터, 대형 인버터들을 한 대씩 설비를 하는 현장들이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큰 회사, 작은 회사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버터 AS 신청을 했더니 14년 이상 지난 것들은 저희가 AS 하지 않기로 정책을 정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RPS는 20년 동안 발전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14년 지난 발전소들은 AS를 안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재도 없고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정책은 그래요. 저희가 뭐 출장비 보내주시면 일정은 잡아드리겠지만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인버터 회사의 대응입니다. 이 인버터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인버터 회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모 기업 인버터가 고장이 계속 나서 출장비가 너무 비싸다라고 언급을 해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비싼 게 또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예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200kW 인버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100kW짜리 인버터가 고장이 났다고 쳐봅시다.
100kW 인버터 지금 하나 구입하는데 한 600만 원 정도, 600만 원 이내, 500, 600,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이내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15년 전에는 그게 한 2천만 원씩 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원가가 그만큼 낮아졌으니까 그러면 수리비 몇백만 원을 줄 게 아니라 인버터를 갈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인버터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자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사용자검사를 다시 받으려면요, 공사계획 신고를 다시 해야 되고요, 도면을 다시 그려야 되고, 감리 배치해서 전기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사용자검사도 다시 받고요. 그러면 100kW짜리 인버터 하나를 가는데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것도 인버터 전압전류 값이 맞고 MPPT 값이 다 맞았을 때 하나인 겁니다. 근데 만든 것들이 많지 않아요. 스트링 인버터 같은 경우는 웬만큼 맞춰서 전자제품 사서 가는 것처럼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사용자검사 항목이죠. 우리가 냉장고 사고 세탁기, 에어컨 사는데 그것들도 다 인증을 받아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들 바꾼다고 사용자검사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소는 아직 규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태양광 발전소도 국내 인증들이 활성화되면서 앞으로는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트링 인버터 특히나 소형 인버터 같은 경우는 그냥 구입을 해서 지금 보일러 가게에 가면 그냥 보일러 구입할 수 있잖아요. 에어컨 가게에서 에어컨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어, 세탁기, 건조기 포함된 거 6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사가지고 그냥 가서 전기 꽂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버터들을 그냥 가볍게 구입해서 가서 전기 코드만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금방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센트럴 인버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회사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사업을 그만하냐? 그만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사업을 영위를 해나갈까 할 거라면 인버터 AS를 해야지. 우리는 다 리파워링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주들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대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너희 것들을 다시 리파워링 할 때도 너희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고려하지 않겠냐. 근데 저랑 통화했던 직원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런 건 모르겠고요. 누가 20년을 써요, 발전소를.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들이 응대를 하고 지금 출장비를 입금한 지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오늘이 화요일 8일 차죠. 근데 전화가 없습니다. 언제 오겠다, 어떻게 가겠다. 발전소는 그냥 정지가 되어 있는 거죠. 모듈이랑 인버터는 모듈은 정확하게 운전을 하고 있지만 인버터에서 전력 변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칠 수 있는지,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제가 아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럼 내가 이걸 아니까 인버터를 갈아? 쉽지 않습니다. 전기공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리파워링을 앞둔 발전소들인데 지금 그 비용적인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인버터를 바꾸기가 애매한 거죠. 너무나 애매한 거죠. 자,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 현장을 예로 들어서 리파워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발전소고요. 15년 전에 건설된 발전소입니다. 15년 전에 추적식 시스템이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적식 시스템은 뭐냐 하면요. 햇빛을 따라 돌아가는 발전소입니다. 제가 2006년에 태양광을 시작했는데 2008년 정도에 추적식 발전소들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광추적식, 타이머 방식, 시스템 추적식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을 했는데 양축 추적식 같은 경우는 100kW 하는데 한 1400평 정도 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로 넘어가는데 그늘을 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단축 같은 경우는 1100평, 800에서 1100평, 그리고 고정식 같은 경우는 600평. 지금 어떻습니까? 한 3000평이면 1메가 들어가죠. 충분히 들어갑니다. 3000평이면. 그러다 보니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가 200kW의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던 2009년에 준공을 한 건데 지금 설비를 하면 토지가 한 3700평 됩니다. 전체 하면. 지금 설비를 다시 하면 1메가 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도로가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거를 리파워링을 만약에 했다. 1메가짜리로. 그러면 200kg가 아니라 1메가, 999kg가 되는데 2021년 9월인가요? 나온 정책에 따라서 1메가의 가중치가 0.8이 됩니다. 모듈이랑 인버터를 전부 다 새로 사는데. 그러면 리파워링을 하면서 우리는 모듈이랑 인버터를 전부 다 바꿔서 설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설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개통에 여유가 있는데도 많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발전소를 쪼갭니다. 자, 요만큼. 기존 집원, 기존 이게 예를 들어서 3번지다. 그럼 기존 3번지를 요만큼 쪼개서 200kg를 다 갖다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쪼개서 100kg짜리를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200kg짜리는 전환가중치 0.8을 받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올바른 100kg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번이 3-1, 3-2, 3-3, 3-4가 되니까. 자, 발전소 쪼개기 하지 말라면서요.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되게 육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들이 가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를 쪼개서 지분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잡종지인데도.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민가에서 몇 메타 이상, 도로에서 500m 이상, 지역 조례에 다 걸려버립니다. 그럼 태양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기존에 설비가 되어 있는 데고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가 된 데고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던 데입니다. 그러면 토지도 잡종지다 보니까 거기에 모듈이랑 인버터를 가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토목공사를 하고 설비 시스템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신규 시스템을 자꾸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수요가 있어야 기술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파워링 시장을 육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개통의 여유가 있냐? 개통도 초창기에 들어간 데는 개통 여유가 없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통의 여유가 있다라고 해도 리파워링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의 시스템 산업들이 많이 침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은행 지점장님이 신규 사업 들어가는 거 있으면 저희가 자금 잘 해드릴 테니까 좀 가지고 오세요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국내 시장이 그렇습니다. 많이 나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게다가 불확실성이 있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발전소가 제대로 운영이 됐느냐, 개통이 제대로 연기가 되느냐,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발전 사업자가 지금 일을 하기가 어렵겠죠. 신규 발전소, 기존 발전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좀 나을까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우리는 두드려 맞아보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막 피해도 입어보면서 트레이닝이 됐으니까 조금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기존에 했던 부지가 놀고 있는데도 발전을 하는데 전기를 판매할 수가 없어요. 인버터가 고장났는데 안 고쳐주는데 어떻게? 근데 바꾸려면 다시 인버터만 바꾸는 데는 몇 천만 원이 들어요. 그럼 내가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걸 할 수 있나? 아니 몇 년 있다가 리파어링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없는 시장인 거죠.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인버터는 그래서 지금은 스트링 인버터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센트럴 인버터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국산을 저는 정말로 애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제가 경험했던 회사들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그 직원들을 욕할 수 있을까요? 직원들을 욕할 수 없죠. 그 직원들은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거니까. 그럼 오너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 얘기할 수 있는 제 입에서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센트럴 인버터 고장나는 거 대응 안 된다. 그러면 스트링 인버터 그냥 작고 가벼운 것들 그냥 덜렁들어서 가릴 수 있는 것들로 구입을 해서 설사 몇 개가 고장 나더라도 대체품들로 바로바로 갈아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국가적인 손실이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전기가 생산되고 있는데 사용을 못 한다는 거. 그러면 정책적으로 정책 기반자들이 모듈 인버터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스페어 파트를 보유를 해라. 10년 동안은 보유를 하거나 20년 동안 AS를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모르죠. 그건 사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저도 지금 감지덕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와볼 수 있다. 고친다는 얘기도 아닌데 언젠간 와보겠지. 그나마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는 센트럴 인버터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언제든지 바꿔낄 수 있는 스트링 인버터 그리고 유연성이 있는 것들 를 사용을 해야죠. 지금은 그런 게 많습니다. 개통 스트링을 조정하지 않고도 포괄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인버터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현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사전민원 심사 청구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소가 리파워링이 되나 안 되나 애매하신 분들은 사전민원 심사 청구를 지자체에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3군데의 지자체에 사전민원 심사 청구를 했고 한 군데의 지자체는 리파워링 불가, 한 군데의 지자체는 저희는 리파워링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군데의 지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변경 허가를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파워링 하기가 너무 어렵죠. 정책적으로도. 무조건 이것만이 잘못이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자꾸 꺼집어내야 정책 기반자들도 그리고 사업자님들도 이런 얘기를 알고 정책 기반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조금 더 올바른 방식으로 정책이 변경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답답하고 불만적인 것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만만 갖는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중간중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많은 이야기들을 못 드리고 있는데 적어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남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올바른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